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분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고민 종목은 한전산업이고요. 매수가는 11,914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전산업은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 6월 4일에 5,8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16,200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종목명 보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질문자님은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네, 한전산업 차트만 보시면은 일단 결론부터 드리면 지금까지 잘 참으셨는데 일단 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를 어차피 고점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일단 요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안에서 좀 상단 부근에 오면은 조금 이제 수익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여기서 이제 넘어서 또 뭐 더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정도 권역부터는 이제 조금 매도의 영역으로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다른 종목들도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우리기술이 좀 약간 대장으로 좀 세게 나중에 치고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뭐 여기서 바로 죽을 듯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도 흐름이 괜찮았고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죠. 쉬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한전 KPS 제일 뭐 가장 먼저 올라왔던 종목이죠. 지금 이거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한전기술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우진이라든지 후발주죠. 우진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옆으로 계속 쉬고 있거든요. 일진파워, 스마트 원전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데 일단 흐름은 끝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한전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종목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차익 실현이 나올 거고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은 사실 이게 그 원전 관련주로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매각 이슈가 이제 있죠. 이게 그 2003년도에 그 민영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주주가 한국자유총연맹인데 이게 지금 한전의 자회사로 좀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뭐 검침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검침 사업 분야에서는 약간 독점적인 어떤 지휘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어떤 매각의 이슈와 원전의 어떤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단기간에 상승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냈는데요. 이 앞전부터 굉장히 좀 아깝죠. 아까운 종목 저는 한 5,000원 정도 권역에서 이 자리에서 알고 있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자리를 좀 만들고 있다. 지금도 이제 이런 종목으로 요런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1,000원, 12,000원 권역대 정도에서 지금 들고 계시니까 충분히 수익도 많이 났고 이제는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다른 종목들이 할 때 이 가격 혼자 좀 레벨을 많이 높인 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슬금슬금 이렇게 밀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내일은 또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또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비중도 43%로 너무 많으시고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비중을 줄여보자. 천천히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을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한전산업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 하셨는데요. 한 번에 수익 청산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근차근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우리 ENL이고요. 매수가는 1,91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ENL은 LED 조명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요 주주 중에 하나로 있죠. 뭐 대주주는 이제 우리바이오긴 한데요. 이 우리바이오, 우리조명, 우리ENL 이쪽의 회사의 흐름들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랑 약간 뭔가 엮여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의 흐름도 지금 우리바이오도 흐름이 괜찮아 보이고요. 우리조명 같은 경우도 뭐 흐름이 지금 뭐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옆으로 좀 쉬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ENL도 지금 흐름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패턴이 있고 그때 이제 위에서 한번 갭으로 띄웠다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는 하지만 이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좀 이제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브레이크는 걸렸고요. 내려오다 이제 브레이크는 걸렸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오던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좀 반응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서 이틀 연속 사주면서 지금 하락을 좀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일단 이 회사가 지금 그 LED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 LED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이제 좀 약간 곽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LED 요 시제품 개발까지 좀 완료해서 약간 그 마이크로 LED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태라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다만 이제 요 권역대에서 지금 요 권역대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매수하신 가격대가 너무 좀 약간 상단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원 정도 부근과 지금 2,100원 정도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1,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좀 들고 있기가 마음이 편했을 텐데 상단이 이제 2,000원 부근, 한 1,900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약간 그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좀 들고 버텨볼만 하고요. 이제 향후에 뭐 VR, AR, 뭐 자동차 헤드램프라든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다양한 부분 쪽에 약간 그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 한 873억 정도 되고 매출은 이제 1,200억 정도의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30억, 40억대 정도. 그러니까 적자 회사도 아니고 일단은 1분기에도 한 20억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영업이익을 냈고 당기 순이익도 지금 37억. 일단은 지금 회사는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격이 뭐 1,900원 정도에 갖고 있는 게 좀 부담된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긴 하지만 다른 어떤 재무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뭐 딱히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이자 보상 배율도 한 12.2배 정도 되니까 뭐 돈을 벌어서 이자로 다 쓰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영업이익률도 한 5.4%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사 자체는 크게 뭐 나쁘진 않은데 다만 매매를 하실 때 매매 타이밍이 조금 약간 주가를 비싸게 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그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뭐 내려오면 한 1,5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비중 10%밖에 없으니까 한 5% 정도 추가로 태워서 좀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이제 저항대가 지금 여기 1,800원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1,800원대 지금 가장 많이 매물대가 쌓여 있죠. 그래서 이 1,900원대까지를 기다리려면 1,800원 정도를 올라갔던 거에 한 2배 이상을 기다려야 한 1,900원 정도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1,500원대 정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조금 자신 있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그리고 이제 1,700원, 1,800원 정도 부근에서는 한번 좀 덜어내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고 또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가를 맞춰가면서 한 1,500원 정도의 평균 매수가로 조금 맞출 수 있는 상태에서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조금 약간 만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우리 ENL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가가 1,500원 부근에 있을 때는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 관리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고민 종목은 YG 플러스고요. 매수가는 6,13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죠. 또 빅히트가 700억을 투자했다는 이슈 때문에 1월 달에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YG 플러스가 약간 죽은 척하고 있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걸 보면 이거 완전 싼 고점이죠. 싼 고점. 여기서 싼 고점이죠. 크게 이렇게 싼 고점을 찍었는데 근데 주가가 이렇게 찍었으면 이거는 이렇게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여기서 완전 부러졌는데요. 이렇게 완전 부러졌는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죠. 옆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약간 지루한 상황 속에 있어요. 이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계열사고 광고 대행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응원봉, 뭐 피규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제작하고 유통하고, 그러니까 뭐 이 소속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팔기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음악 사업도 이제 공동으로 좀 추진하기도 하고, 또 화장품 뭐 이런 어떤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또 인수해서 그런 어떤 회사도 종속 회사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부분 속에서 이제 회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6,13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그 매수가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일단 매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거 너무 지루하거든요. 이거 좀 너무 지루하고 여기서 그냥 6,130원 이상 올라오면 여기에 무슨 지금 여기에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전혀 그냥 언제 올라갈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거래량도 없고 지금 5,910원이면은 6,130원이면 조금만 올라가도 본전 이상은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매수가 이상은 줄 수 있는 어떤 그 반등은 줄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딱 지금 21선 내려오는 요 권역에 있거든요. 6,130원 요 정도 부근이 딱 21선이 내려오면 올라가다 거기서 딱 부딪히는데 그 정도에서 본전 이상 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께 가지고 계신 요 자리에서는 그냥 매도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반등 시에 본전 이상 되면 매수가 이상 되면 매도하자. 다만 이제 이것도 가지고 계시는 다른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이거 물려 계시는 다른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가격이 멀면 그냥 버텨보자 이거 일단 이거 한번 기회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다시 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앞전에 이제 매수했던 어떤 부분들이 크게 나가진 않았고요. 크게 나가지 않았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번 부러뜨리긴 했는데 정상적으로라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정상인데 흘러내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좀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지금 이 의뢰하신 분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이상,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 교체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에 대해서는 매수가 근처에서 반등 시에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SK 디스커버리고요. 매수가는 59,619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니까 4월달 이후로는 질문자님이 계속 손실권에 계신데요. 오늘 같은 상승장 속에서도 주가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더 애가 타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힘들어하시는 어떤 그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약간 예전에 이 종목을 앞전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빨리 팔아야 된다고. 그때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SK 바이오팜하고 상장되고 나면 이거는 이 앞전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자리 다시 못 올 수 있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이 회사 부분들이 이 SK 디스커버리가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니까 SK 케미칼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슈팅이 걸렸어요. 앞전에 이 슈팅이 걸렸는데 이 지주회사가 다시 올라가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종속 회사들이 또 상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죠. 이 주요 자회사는 뭐 SK 가스라든지 SK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회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지주 회사가 주가가 움직이기가 이제 좀 되게 어려운 게 그 밑에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내서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이 좋든가, 예? 그 LG처럼 뭐 아니면 그 어떤 지금 이 앞전에 갖고 있다가 SK 바이오팜이랑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앞에 한번 이렇게 이런 시세가 한번 났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차트예요. 지금도 일단 20% 갖고 계신데 이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거 지금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은 매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판다 이거 그냥 팔고 나온다. 다만 지금 이 47,000원 권역대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매물대가 많이 있는 자리죠. 많이 있는 자리인데 근데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위로 방향을 좀 반등을 좀 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 스글스글 흘러내리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이 밴드가 점점 확장되면서 하락이 점점 커질 듯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이틀 동안의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지수가 반등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수가 내려가는데 이 종목 혼자 올라갈 것이냐? 그럴 리가 없겠죠. 지수가 내려가면 또 내려가겠죠. 근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또 반응이 없죠. 그러다가 지수가 내려가면 또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끌려 내려가는 어떤 모양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 진짜 안타깝긴 한데 일단 절반은 당장 팔자 그냥. 절반은 지금 일단 한 10,000원 정도를 이제 종목마다 손해를 보시게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을 현금을 살려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이제 조금 어떤 기회를 주고 내 종목이 이 종목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새로 들어가는 종목도 그만큼의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화를 해놓고 한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해놓고 시장을 좀 보자. 시장을 좀 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뭐 20% 이상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 뭐 단기간에 20%가 빠졌거나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괜찮다 싶으면 그런 종목을 기다렸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에 끝까지 여기에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지금의 손실을 그냥 확정 짓고 절반은 나와서 다른 종목을 보다가 그 종목이 한 비슷한 권역대에 빠지는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어떤 일시적인 악재로 빠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냥 이 종목을 이 종목으로 바꾼다 생각하고 그냥 종목 교체해서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는 종목을 들어가지 마시고 약간 좀 보고 있다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찬찬히 노려보자. 일단은 현금화를 좀 하자. 한 절반 정도 현금화하고 절반만 들고 나머지 상황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종목을 좀 그냥 새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수 이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지수 반등 줄 때 반등 안 주고 지수 빠지면 또 빠진다 이거. 그냥 밑으로 열릴 것 같아요. 밑으로.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매물대가 이렇게 좀 버텨주는 자리라서 조금 다 팔지는 않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팔고 다만 근데 이제 다 안 팔고 있다가 이 매물대까지 그냥 뚫려버리면 하락폭이 갑자기 커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 절반 정도는 팔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절반 팔고 절반만 들고선 나머지 절반은 그냥 현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절반 매도하시면서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 노란톡방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우리 신강서 전문가의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오늘 3부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파맵신이고요. 매수가는 26,658원, 비중은 1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맵신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죠. 차트를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유상증자 이슈가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체 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 업체인데요. 일단 그 아까 SK 디스커버리 그 고객님 한번 고객님이 아니라 그 시청자분께서 투자자분께서 네. 이런 거 한번 좀 보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디스커버리에 너무 SK 디스커버리 물려 있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다른 종목 많이 내려간 종목으로 차라리 절반 정도 바꿔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파맵신을 사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 파맵신 자리도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같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유상증자 이슈가 터졌죠. 그래서 밑으로 슈팅까지 줬죠. 그냥 밑으로 슈팅까지 줬어요. 언더 슈팅까지. 하루에 15% 이상 빠졌죠. 지금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이게 누적해서 마이너스가 한 15%, 20% 됐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절반을 이걸로 바꾼다 하더라도 사실 바꾸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으로 바꿔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대략 이런 어떤 형태의 종목이 있다면 이제 좀 본인하고 맞는 종목으로 좀 그냥 과감하게 교체를 하자 이런 형태의 종목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파미신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락을 했죠. 이미 권리락을 했고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물량 상장하는 날이 언제인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량 상장하는 날이. 그리고 근데 이 회사가 특이하게 유상증자를 하고 주가가 또 엄청 빠질까 봐 무상증자까지 같이 발표를 했죠. 무상증자까지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유상증자 물량은 9월 2일 날 상장돼요. 9월 2일 날. 그러니까 8월 10일 날 9일부터 10일까지 청약을 하고 17일 날 납입을 한 다음에 9월 2일 날 물량이 상장되거든요. 그럼 9월 2일 날 물량이 상장될 때 당연히 그때까지 주가 흐름이 크게 좋지 않겠죠. 그럼 지금 7월 달인데 9월 달까지 그렇게 크게 흐름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 중간에 그럴까 봐 8월 19일 날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전까지 사면 이제 무상증자를 받죠. 무상증자를 받으면 사실 회사의 가치는 변하는 게 없지만 주가가 또 싸지죠. 0.25 정도 주를 주거든요. 한 주당. 그럼 주가가 싸지면서 권리락을 할 때 또 주가가 통상적으로 오르죠. 무상증자를 하고 권리락을 할 때는 주가가 좀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신주 배정일이 8월 19일이면 8월 20일 정도에 주가가 오를 수 있죠. 이 주식은 또 9월 9일 날 상장이 돼요. 그럼 이제 9월 9일 날 상장할 때까지 또 주가 흐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9월 2일과 9월 9일 날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는 상장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럼 지금 현재 권역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8월 20일 정도에는 그 전까지 최근 그 부근이 되면 이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어떤 물량들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좋아질 수 있다. 근데 8월 20일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그 물량 상장 때문에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흐름을 조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의 흐름은 그냥 여기서 옆으로 길 확률이 많다. 근데 8월 20일 근처가 돼가면 한번 올라올 수 있다. 근데 8월 20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9월 초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물량이 상장되면 이제 그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다시 제갈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몇 가지의 포인트를 지금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파매시 26,600 얼마에 지금 가지고 계신데 저게 아마 그 권리락이나 이런 거를 하기 전에 가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얼마 정도로 가지고 계시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조금 많이 하락을 맞으신 것 같긴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좀 끌려 내려오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가격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권리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섞여 있을 거고요. 네, 일단은 뭐 보유견 드리고요. 보유견 드리고 이 위에 지금 물량 켜켜이 쌓여 있긴 하죠.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린다. 조금 길게 놓고 봐야 된다. 일단 비중 16%인데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일단 그냥 방치하고 보자. 방치하고 보고 이제 무상증자하고 무증 물량까지 다 상장이 되고 9월 9일 날 상장이 되니까 상장하고 나서 불확실성 없어지면 그때 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서 그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그냥 대응의 영역에 권역에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회사는 한번 볼게요. 회사는 뭐 당연히 뭐 좋을 리 없겠죠. 이제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네, 좋을 리가 없겠죠. 이런 어떤 회사들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출도 너무 없네요. 일단은 한 1,6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매출이 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적자고 회사의 부채 비율이 300%인데 유보율이 300%밖에 안 되는데 유보율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줄고 있고 계속 돈 까먹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돈을 무상증자에다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일단 그 SK 디스커버리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자분은 이 종목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는 이런 형태를 해라.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좀 불안하다.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은 어쨌든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제 들고 계시니까 이런 회사들이 뭐 재무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건 아니어서 일단은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그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시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한 9월 달까지는 가급적 추가로 사지는 말자. 그냥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맵신에 대해서도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9월 달쯤에 무상증자 후의 흐름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국 주식이데요. 3D 시스템즈고요. 매수가는 $30,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가가 이 종목이 34.41달러니까 지금 질문자님 수익권에 계신데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3D 프린터기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3D 제품을 전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앞전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크게 나오고 나스닥 주식들이 그때 당시에 다 안 좋았죠. 다 안 좋아서 급락 떨어질 때 같이 급락 떨어졌어요. 같이 급락 떨어지면서 하다가 이제 5월 초중순부터 이제 돌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승 권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흐름은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1파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2파 상승 그리고 조정인데 지금 1파 상승의 조정에 이제 조정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승하고 이제 눌렸을 때 이 조정폭이 조정이 이제 절반 이상을 좀 돌리면서 조금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40 권역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40를 선으로 이렇게 긋고 보면 좀 저항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갭으로 떨어졌을 때 그 전자리잖아요. 요 자리가 한 $40 선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권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상승 목표치가 요 박스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상승을 하고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그 제자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점을 다시 온 거죠. 여기 지점을 왔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조정이 내려오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단번에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40를 찍고 또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지그재그 이렇게 이 박스권 안을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 $40와 이 $3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30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 하단에서 갖고 계셔서 마음은 좀 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스권 상단이 오면 한 절반 정도 팔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와 $40의 박스를 좀 당분간 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보자. 그냥 요 $30와 $40 이 상하단을 좀 보면서. 근데 만약에 이 $30가 뚫리면 또 다시 이 밑에 한 $25 이 부분까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익이고 손해고 계속 그거를 그 어떤 흐름에만 계속 맡기지 말고 $30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 $40 부분 가면 좀 한 절반 정도 털고 그리고 좀 지켜보다가 이후 흐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좀 볼 필요 있고요. 회사 자체는 매출액이 그래도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내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는 적자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이나 주당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한 5조 정도 되는 회사니까 뭐 미국에서 5조 정도면 약간 스몰캡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1위가 6조인데 네,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코스닥 2위가 6조죠. 2위가 6조. 예, 한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은 코스닥에서 뭐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서 스몰캡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좀 작은 회사로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조금 그 흐름 속에서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은 챙겨가면서 하자. 절반 정도는 수익을 $40 정도에서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주식 3D 시스템즈에 대해서는 $30와 위로는 $40 안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40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도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순서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유화고요. 매수가는 33만 6천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업체죠. 질문자님 차트를 보니까 4월 29일 이후로는 줄곧 손실권에 계신데요. 차트도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석유화학 업종 중에 이 대한유화가 사실 2분기 실적의 피크아웃 이거에 지금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떤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수급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약간 그 시설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하반기에 이제 제품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의 그 안 좋은 영향을 가장 정통으로 맡고 있는 지금 업종이에요. 이게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 LED가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디스플레이 될만 하니까 중국에서 막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고 막 이래갖고 지금 업종이 한 10년을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석유화학 업종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에틸렌이라든지 이제 프로틸렌 이제 그런 증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이 판매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지금 시장의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는 어떤 흐름으로 또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원재료하고 판매 가격의 차이가 이제 줄어들면서 원재료는 비싸고 판매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마진이 줄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의 상황 때문에 지금 대한유와 뭐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의 지금 흐름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내려올 만큼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서 지금 33만 6천 원 정도에 사셨는데 이게 하락 폭이 이제 굉장히 큰데요. 40만 원부터 내려왔는데 한 중간 지점 한 33만 원에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사신다고 사셨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지금 2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거든요. 좀 약간 답답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분리막에 들어가는 이제 그 고밀도 이제 폴리에틸렌 시장에서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대한유화가. 그러니까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조금 약간 계속 성장하면 할수록 약간 실적은 좀 좋아질 가능성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분리막용 소재에서 글로벌 1위기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체의 그 업종의 이제 높은 성장성이 좀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그럴 만한 또 가격대가 아니다. 그냥 이미 벌써 너무 많이 내려왔고 일단은 뭐 버텨봐야죠. 뭐 일단은 버텨보고 일단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지금 내려가는 하락 추세 속에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완전히 잠겨 있거든요. 그냥 지금 21선 아래에 그냥 잠겨 있어요. 그냥 이 부분을 지금 뭐 숨을 쉴 수가 없죠. 이 위로 지금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저가 매수로 물을 탄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 종목의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그냥 일단은 좀 냅두자. 그냥 관망하자. 그냥 관망하고 차후에 이제 어디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지 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냥 좀 보유 및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유화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좀 답답하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나노엔텍이고요. 매수가는 11,750원, 비중은 2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로 있고 또 진단키트 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질문자님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되게 어렵죠. 이 종목 제가 매매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 종목이 매매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약간 원격 의료 관련주죠. 원격 의료 관련주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비트컴퓨터가 있죠. 비트컴퓨터. 예, 비트컴퓨터. 그리고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제네요. 금요일 날 이제 윗골을 길게 맞긴 했는데 일단 코로나 어떤 재확산 이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코로나가 재확산이 있었을 때 이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델타 변이 할 때는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정보라는 종목도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한동안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꿈틀꿈틀 되기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종목이 상승을 하니까 막 매도세가 쏟아지죠. 그냥 여기서 막 쏟아지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막 쏟아졌어요. 막 쏟아졌는데 이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뭔가 어떤 이슈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비트컴퓨터라든지 지금 둘 다 그런데 나노엔텍은 사실 얘네랑 좀 약간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노엔텍은 막 혼자도 움직이고 막 약간 종목이 좀 까다롭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번 상승의 추세는 끝났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상승을 다시 줬다가 다시 눌려주면서 다시 이제 자리를 만드는데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눌려서 다시 대반등이 나온 다음에 내려온다고 정상적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면 이렇게 내려왔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냥
정상적이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야지 정상적인 흐름인데 지금은 여기서 받쳐주고 있잖아요. 뭔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좀 종목이 까다로워서 11,750원이시면은 혹시나 이 12,000원 권역 여기 한번 터치를 해주거나 운이 좋아서 빨리 여기를 터치를 해준다면 이 권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앞전에도 지금 매물대가 많죠. 근데 여기도 지금 매물대를 최근에 한번 만들어놨죠. 근데 만약에 이 영역으로 진입한다고 하면 여기서 단번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서 한동안 조금 약간 고생할 확률이 있겠죠. 근데 한번 여기 진입을 하면 12,000원 목표가를 한번 찍어줄 수는 있겠죠. 11,750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11,750원의 가격대 이상으로 온다라고 하면 이거 일단 나중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일단 빼자. 그냥 현금화 하자. 이 앞전에 여기 이 물량들이 내가 팔기 전에 얘네가 먼저 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고 좀 현금화해서 나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만들어지는 흐름 보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 권역에서 샀던 건 실패했다. 실패를 인정하고 물렸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준다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셔야 나중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바닥에서. 어차피 강한 놈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본인이 경력을 쌓으면서 이 바닥에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좀 오래 살아남으시려면 그러려면 이런 매매 패턴의 어떤 습관들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라도 본전 이상 주면 매도, 그리고 본전 근처에 가면 천천히 분할로 나눠서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천천히 자르고 나오자. 27%니까 5% 이렇게 자르고 나오더라도 좀 천천히 자르고 나오면서 손해를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나노혜택까지 도움 드렸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짧게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누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 입으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강좌 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